자, 오늘 이제 10주차 수업입니다. 앞으로 2번 더 남았어요. 세월이 빨리 가죠. 그렇죠? 자, 윈도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응용 프로그램들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포토샵 뭐 이런 거를 설치할 그게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전에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윈도우 설치하려고 그러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윈도우 7을 하던 윈도우 10을 하던 뭔가 있어야 이걸 갖고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윈도우 프로그램은 돈을 주고 사서 쓰시는 건데 오늘 수업하는 거는 돈 주고 사서 일일이 하나씩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제품번호는 어차피 본인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설정 프로그램이 본래는 DVD로 나와요. DVD로 제작돼서 배포를 해요.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DVD 장치가 없는 컴퓨터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놓은 노트북도 DVD 장치가 없습니다. CD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USB 장치로 작업을 해서 할 거예요. USB 장치로. 그러면 이제 준비할 게 뭐냐면 준비물이 뭐냐면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설치용인데 이게 ISO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ISO 파일이라고 돼요. ISO 파일이라 그래요. 이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가 필요해요. USB 메모리는 8GB 이상, 8GB 이상 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윈도우 설치용 ISO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윈도우 ISO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윈도우 7 ISO 파일, 윈도우 10 ISO 파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중에 배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DVD로 제작되어 있는데 DVD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DVD로 제작된 그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압축 형태로 제작한 파일 이것이 바로 뭐다? ISO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ISO 파일.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DVD로 윈도우를 샀단 말이야. 정품을 샀어. 그러면 내가 ISO 파일 만드는 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중에. 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인터넷상에 하면 ISO 파일 되게 많거든요. 그거 그냥 가져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정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품 번호를.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윈도우 7으로 연습해 보실지 윈도우 10으로 연습해 보실지는 본인들이 연습하시면 되고,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KO-KR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인스톨러. 얘는 뭐 하는 거냐면 ISO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MS사에서 나온 거예요. 야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MS사에서 만든 거예요. 시중에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일 먼저 얘를 설치할 겁니다. 인스톨러를
설치를 할 겁니다. 해볼까요? 요거 ko-kr을 더블 클릭하면 뽐뽀로뽐 해가지고 넥스트 인스톨 그러면 쫙 깔려 들어가요. 윈도우 7용이라고 써 있는데 윈도우 7용 상관없습니다. 윈도우 10에서도 돌아가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피니시 그러면 예. 여기 깔렸어요. 여기. 두 번째는 이제 인스톨러를 실행해야 돼요. 자, 이제 인스톨을 설치가 다 됐으니까 인스톨을 실행을 할 건데요. 인스톨러는 어디 있냐면 바탕화면 이렇게 깔려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깔렸죠. 이렇게 작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SO라는 파일을 찾아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ISO 파일 중에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윈도우 7용, 윈도우 10용. 그러니까 난 두 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USB 메모리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비어있는 거로. 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윈도우 10만 쓸 거야.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은 요 자체를 담아 가시면 돼. 되게. 그러니까 얘를 남는 공간에 담아서 되게 갖다 놓으시면 되지. 얘를. 그러니까 외장 같은 거 있으면 외장 하드 갖고 계시면 거기다 담아 가시면 좋지. 아니면 오늘 작업한 남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담아 가도 되고. 단 아까 보셨을 때 얘는 공간이 커서 복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잠깐 보세요. 요 USB 메모리가 EXFAT로 돼 있잖아요. EXFAT. 다시 설명드릴게요. USB 메모리의 포맷 형식이 첫 번째 NTFS, 두 번째 FAT32. 순서를 바꿀까요? 1, 요거 2.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XFAT. 아까 여기 보니까 EXFA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EXFAT. 이 세 가지예요. 얘는 4기가 이상, 4GB 이상이 복사 불가. 얘는 무제한 복사할 수 있어요. 얘도 무제한 복사할 수 있어요. 단지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 불가. NTFS로 포맷되어 있는 외장 하드나 얘네들은 스마트폰에서 못 써요. 요즘 C타입 많이 나오잖아요. C타입. 동그란 거 밑에가 갤럭시 S10 갤럭시 노트 9 이런 거 다 C타입이잖아요. 이 C타입은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외장 하드를 연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외장 하드는 또 C타입이 있어요. C타입. 그래서 NTFS로 포맷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외장 하드는 EXFAT로 돼 있어요. 얘는 스마트 기기 사용 가능. 얘도 사용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TFS로 포맷하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신 USB 메모리가 OTG잖아. OTG. 스마트폰도 쓰고 PC도 쓰게끔 돼 있는 그런 거. 앞뒤로 뺐다 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한 면만 꽂는 거는 NTFS로 하시면 되고 왔다리 갔다리 사용할 수 있을 거라면 EXFAT로 하시면 좋고. 그러면 여기 저처럼 EXFAT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되고 만약에 FAT32로 되어 있으면 더뎌요. 더뎌.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눌러서 포맷을 바꿔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에서 찾아보기 눌러보세요. 찾아보기.
그래서 아까 우리 컴퓨터에도 잠깐 보관해뒀던 어디 갔어? 그 ISO 폴더에 가면 윈도우 7용, 윈도우 10용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10으로 해볼 거예요. 7을 하실 분들은 7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열기를 누르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요게 뜬다고.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USB 메모리에다가 작업할 거잖아요. 우리가 얘를 USB 메모리에 담아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USB 장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USB 메모리가 여러 개 꽂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인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외장하드에는 절대로 설치가 안 됩니다. 아까 SSD, 아까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외장하드 갖고 계시면 여기에는 설치가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USB 메모리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USB 메모리 두 개를 꽂아놨거든요. 어떤 건지 잘 보고 꽂아야지. 아무거나 해놓고 그냥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복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얘가 포맷을 합니다. 얘가 포맷을 해요. 포맷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 작업만 하면, 얘만 누르면 포맷이 되고 나서 여기 요거 이제 포맷을 하는 중이야. 얘가 이제 포맷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포맷이 끝나고 나면 됐다. 포맷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복사하는 중이잖아. 그러면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EXFAT로 포맷을 해놨었잖아요. EXFAT로 포맷을 해놨었는데 NTFS로 자동으로 바꿔버리네. 얘는 NTFS 자동으로 바꿔버리네. 여기에 지금 윈도우가 깔리는 중이에요. 윈도우 까는 게 아니라 윈도우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담기는 거지. 원래 DVD로 제작되어 있던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로 넘겨주는 셈이에요.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옮겨가는 시간이 USB 3.0 자리에다 꽂으면 뒤에 이 컴퓨터 뒷면에 USB 3.0 자리에다 꽂아놓으면 금방 가요. 10배 빨리 가. 근데 저는 앞면에다 꽂아놨거든. 그러니까 10배 느리게 가고 있는 중이야. 뒤에는 다 꽂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기다리고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고 나면 이제 내 컴퓨터 창에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뭐가 담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 NTFS로 포맷이 됐다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용하면은 얘가 분명히 OTG잖아. OTG. 스마트폰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USB 메모리인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이동식 디스크라고 써있는 자리를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을 하면 이름을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윈도우 10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자,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이름을 고치라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이름 바꾸기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름을 써놓으시든지, 이건 의미가 없잖아. 이거 이동식 디스크 의미가 없잖아.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이정민 윈10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고 보면 이만큼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 근데 주의사항, 여기 있는 건 어떤 거라도 건들면 안 돼요. 얘를 블럭 잡아서 일로 옮기고 얘를 저쪽으로 이동을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작업해 놓으시면 돼. 저장해 놓으시면 된다고. 이 남은 공간 아깝잖아요. 안 쓰면 안 되잖아. 이 남은 공간은 절대로 이 폴더를 건들면 안 되고요. 이 폴더 어딘가에다 뭘 넣어놓으면 안 되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알아보게끔. 그리고 아까 윈도우 10, 윈도우 7 들어있는 거 있었잖아, 여기. 윈도우 요거. 이것도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게 가져가실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남는 공간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남는 공간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저는 이제 샜으니까 제가 이건 다시 포맷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는 남는 공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공간 자료를 담으시라고. 이제 뭐를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담으시라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제가 이거를 포맷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세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는, 두 개는 윈도우 10, 하나는 윈도우 7 작업을 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하나 보세요. 얘는 보세요. 여기 윈도우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만큼 남았죠. 얘는 여기다가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한 자료,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혹시나 누가 복사해 달라고 할까봐 갖고 있는 거야.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테고. 여기 요렇게 해서 남는 공간을,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윈도우 10 쓰는 건데 아직 공간이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윈도우 7 쓰는 건데요. 여기도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 갖고 있는 거야. 윈도우 7이니까, 이거 윈도우 7이니까 윈도우 7은 또 나머지 프로그램들 몇 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다니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남는 공간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데이터, 뭐 자료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담아 갖고 다니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보물이죠. 윈도우 10, 윈도우 7 설치 프로그램, 요 담겨져 있는 저 USB 메모리가 저한테는 보물단지죠.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갖고 있는 거죠. 남는 거는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비어 있네. 이건 뭐야? 이건 시험 보기 위한 데이터구나. 시험 보는 데이터. 시험 보는 데이터들.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윈도우를 이제 다 담았잖아요. 윈도우를 여기다 설치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을 담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 담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다 윈도우가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윈도우 담았으니까 이걸 꽂으면 윈도우가 나오겠네. 그런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시 볼게요. 윈도우 설치용 IS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DVD로 제작된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압축 형태로 제작한 IS 파일을 담아서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이제 담아주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인스톨을 설치하고 인스톨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USB 메모리 담은 거죠. 자, 포맷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거를 설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야죠. 설치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43쪽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위한 PC 사용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10을 사용하려면 뭐 풍요롭게 사용하던 뭐 멋지게 사용하던 간에 최소한의 뭔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GHz 이상 1GHz 이상. 그러니까 펜티엄 3, 펜티엄 4 초기 모델도 1기가는 되거든요. 처리 속도가. 그 다음에 메모리는 1GB 이상. 근데 1기가를 꽂아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64비트가 안 깔리니까 2기가 메모리 있어야지. 요즘 용산에 나가서 컴퓨터를 가장 저렴하게 사도 메모리 4기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거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공간은 20GB 이상. 모니터는 고장만 안 나고 화면 뜨면 돼. 저 컴퓨터 고장 안 났네? 그러면 돌아간다고,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그런 거죠. 경기를 타고 다닐 거냐? 손수레를 타고 다닐 거냐? 아니면 벤츠를 타고 다닐 거냐? 리무진 같은 걸 타고 다닐 거냐 이거죠. 같은 굴러다니는 차라도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래야 폼도 나고 좋지. 빨리 가고. 예. 이왕이면 컴퓨터가 더 좋아야 된다. 윈도우가 더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7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윈도우 8에서 업그레이드 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245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 가능한 버전이잖아. 업그레이드.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시는 윈도우 7이 홈 버전에 홈. 그러면 윈도우 10도 홈으로 깔려 들어가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저렴하거든. 처음 설치자용으로 사게 되면 비싸니까 업그레이드용으로 사고 싶은데 내가 홈 버전을 쓰고 있어. 그러면 윈도우 10도 홈으로 가고 나 윈도우 7이 프로페셔널 버전이다. 그럼 윈도우 10도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거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지. 자, 246쪽 한번 보세요. 윈도우 10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윈도우 10을 설치하려면 윈도우 10 프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인터넷상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알아서 쓰세요. 이게. 예. 그럼 이제 화면에 쫙 들어온들 거란 말이야. 자, 247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내가 지금 홈 버전을 쓰고 있으면 윈도우 10도 홈이고 프로페셔널이나 얼티밋 버전을 쓰면 윈도우 10도 프로페셔널로 가고 이렇게. 그렇게 간다 이거. 249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 만들기라는 게 있어야죠. 지금 윈도우 10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 미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DVD로 제작되어 있는 걸 그걸 쓰든지 아니면 USB에도 담아서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설치 미디어라고 해요. 설치 미디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얘를 만들려면 인스톨러가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 했었잖아, 인스톨러. 여기 인스톨러 설치했잖아. 윈도우 인스톨러 설치했잖아요.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제공하니까 이걸 받아 놓은 거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인터넷상에 들어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아 드린 거라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이 약간 다르죠? 화면이 약간 다르잖아요. 250페이지 보세요. 다른 PC 설치 미디어 만들기, 언어는 한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ISO 파일로 담을 거고,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 ISO 파일을 갖고 있다가 USB로 넣어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DVD로 제작을 하던 USB 메모리 제작하던 간에 이 설치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은 약간은 화면이 다를지라도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뒤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게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물 마시다가 책에다 확 엎어버렸네. 공부하기 싫다는 거지. 예. 지금 두 가지 버전을 설치하는 건데 이 책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기존에 윈도우에서 새로운 윈도우 10을 설치하시면 현재 PC에 설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업그레이드 말은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윈도우 7을 쓰고 있다. 윈도우 8을 쓰고 있다. 그러면 현재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명령을 걸어요.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때는 부팅 영역이 필요 없는 거죠. 기존의 컴퓨터에 부팅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USB 요거 어디 갔어? 아까 우리 설치한 거 있잖아요. 설치 미디어 만들었잖아요.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걔가 열리죠. 거기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 7인데 펜을 깔면은 이거를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아까 여기다 작업을 해서 넣었잖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여기에 가면 부팅 영역에 가서 부팅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직접 이 윈도우 상에서 직접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고. 얘가 윈도우 10이 돼요. 얘가 윈도우 10이 된다고. 예,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10으로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싹 지워버리고 설치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설치해버리면 엉망진창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잖아. 그게 불편하지.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지. 예를 들면 여기 인테리어가 거지 같아. 그러면 여기다 벽지를 새로 붙이고 천장을 칠을 하고 싶은 거야. 도배를 새로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살림이 다 있잖아. 밑에 밥도 먹었고 막 이부자리 그대로 있는데 막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는 칠해야 되는데 바닥이 엉망됐겠지. 그게 업그레이드라고. 가장 좋은 건 뭐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확 뜯어내고 새로 줘야죠. 새로 줘야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 PC에다 설치하듯이 새 집에다 설치하면 깨끗하겠지. 그렇지.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새 PC에 윈도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그렇잖아. 네. 그러면 그 윈도우 미디어 USB로 되어 있는 윈도우 미디어 USB를 꽂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까요? 이거지. 안 돼요. 무조건 컴퓨터는요 C 드라이브가 부팅이 되게끔 돼 있어요. C 드라이브가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지. 그럼 USB 메모리가 먼저 부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그걸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가 딱 켜지는 순간 부팅 지정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떠. 부트 지정하기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컴퓨터는 F12번 누르면 그게 떠요. 제 데스크탑은. 그러면 현재는 C로 부팅이 되는데 그 C가 지금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에러가 나지. 아무리 부팅해봤자 에러가 나지. 그럴 때 F12번을 누르면 USB 메모리를 찾아주거든. 그럼 그거로 설치를 하면 돼. 아니면 CMOS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팅 순서를 변경하려면 부팅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바이오스 CMOS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전원이 켜지면 딜리트 키, 삼성은 F2번 키 누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225쪽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죠. 롬 바이오스 CMOS에 들어가서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롬 바이오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CMOS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CMOS 셋업이라 그래. 22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장치 정보는 CMOS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CMOS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CMOS에서 부팅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에서 부팅선을 변경하면 CMOS에 저장이 되는 거지. 자, 롬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하면 CMOS에 저장이 된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거기서 CMOS를 한번 좀 볼게요. 그 바이오스 설명 중에 어디냐면은 229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이건 아주 옛날 화면인데, 두 번째 바이오스 퓨처 셋업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아주 옛날 건데,
11번째 설명 ID 오토 at 하드디스크 오토 디텍션이라고 되는 부분은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디냐면은 232페이지 6번 부트 시퀀스 부팅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플로피가 먼저 부팅이 되게 할 거냐, CD롬이 먼저 부팅이 될 거냐, 하드디스크가 먼저 부팅이 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플로피 얘기하는 걸 봐서니까 아주 옛날 고리짝 설명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부팅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두 번째 바이오스 오른쪽 페이지에 바이오스 퓨처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어디냐면은 그 237페이지 두 번째 그림에 중간쯤에 보면은 부트 시퀀스라고 되어 있어요. 부트 시퀀스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C only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만 작동되게끔 하라는 얘기죠. 근데 C 드라이브에 지금 윈도우가 안 깔려 있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USB 메모리가 먼저 부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미디어 만들어준 거니까 얘가 먼저 작동되고 착 해줘야지. 예. 근데 제가 지금 못 보여드려요. 껐다 켜야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녹화를 안 하고 그 기계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뜯어서. 그 다음 윈도우도 깔아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못 보셨지 뭐. 예. 자, 다시 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은 255페이지에 254페이지 이렇게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설치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너 이거 돈 주고 샀어? 정품이야? 묻지. 그리고 묻지 않더라도 다 설치하고 되고 나면 인증을 받으라고 떠요. 그래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윈도우가 다 작동이 되는데 보름인가? 후서부터는 설치하고 나서 보름인가 지났는데 인증을 안 받으면 화면 밑에 떠요. 이 제품은 윈도우 정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야매를 쓰는군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을 받으세요 라고 뜨거든요. 정품 인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다가 그 기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켜지고 나서 15분에 다 꺼져버려요. 인증을 못 받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 (258페이지) 새로운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컴퓨터에 USB에다가 지금 설치 미디어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를 먼저 꽂아야 되겠지. 아까 USB 3.0으로 제작하신 분들은 USB 3.0 포트에다 꽂아야 되겠지. 꽂아가지고 이제 얘를 켜면 거기 있는 설치 미디어가 쫙 작동이 되면서 화면에 뜨겠지. 그렇게 이제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윈도우가 켜지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메인보드마다 먼저 부팅되게끔 하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F11번 키를 누르면 F11번 같은 특정 키를 누르면 어떤 거로 부팅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능이 있대요. 저희 집 컴퓨터는 F12번 키 누르는 거야. 저희 집 컴퓨터는. 그게 전원을 켜지면 화면 하단에 딱 떠요. 잠깐 떠. 1초도 안 되게끔 딱 뜨고 사라져. 그것도 잘 봐야 돼. 어떤 거는 그게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얘는 이제 그 UEFI 부팅 순서 방법을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부트라고 하는 영역에 가서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껐다 켜진단 말이야. 껐다 켜주면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치할까요? 저렇게 설치할까요? 물어보겠지. 이때 260페이지 보시면 제품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설치할 때 제품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실행하려고 그러면 제품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제품 번호를 물어봐요. 제품 번호 없네? 그럼 한 달만 그냥 공짜로 써보세요 라고 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설치할 때는 안 물어봐. 그래서 설치를 딱 하고 나서 실행을 하려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제품 번호 되시오 그래. 그 제품 번호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제가 사라질게 하고 자동으로 꺼져. 그 제품 번호를 이제 사야지. 제품 번호를 사야지. 예. 여기는 이제 제품 번호를 그렇게 이제 본래 DVD를 사면, 윈도우 정품 프로그램을 사면 DVD 거기에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제품 번호가 붙어 있다고. 그리고 예전에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보면 윈도우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품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번호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지. 그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하는데 261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드가 500기가 하드인데 여기다 다 쓸 거냐 아니면 이거 250 나눠서 쓸 거냐 이렇게. 예. 그런데 좋은 거는요, C 드라이브가 공간이 커야 돼요. 단순히 윈도우 설치해가지고 게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게임하는 거야 뭐 C 드라이브에다 설치해 놓고 써도 되지. 근데 저처럼 포토샵도 깔아야지 뭐도 해야지 많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C 드라이브가 공간이 커야만이 일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를 나눠서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C, D로 나눠 쓰지 말고 통으로 쓰는 게 좋아. 그럼 D 드라이브는 또 필요하잖아. D 드라이브는 자료 보관용이니까 그건 하드를 하나 더 사시던지 아니 외장 하드를 하나 사서 필요할 때마다 C에 있는 걸 옮겨놔야지. 아까 제가 4테라 말씀드렸잖아요. 4000기가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쪽 데스크탑에 있는 거 백업 받아 보관해 두시고 또 노트북에 있는 것도 보관해 두시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쓰시면 좋지. 그래야 편한 거지 이거를 하려면 불편해요. 예. 지금 262페이지 같은 경우는 파티션이라고 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막 나눴었어. 아까 요 외장 하드 갖고 오신 분은요, 하드가 3개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더라고. 이 하드가 파티션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하드잖아. 하나의 하드인데 제가 그거를 하나 좀 알려드리면 뭐냐면 여기다 좀 적어드릴까? 윈도우를 설치할 때 C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나누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사용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 대답은 뭐냐면 그냥 하나로 사용하자. 그리고 D 드라이브를 하나 더 구매하자. 그러니까 D 드라이브가 없으면 외장 하드를 사면 되지. 외장 하드. 근데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나누어서 사용하면 편리성은 있지만 근데 물음표. 과연 얼마나 편리성이 있지 모르. 작업 속도는 느려진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으면 C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D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되게 더뎌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하나로 쓰면 되지. 하나로 쓰고 C 드라이브 내에서는 이동하기가 되게 빠르거든. 안방에 있는 거는 안방에 이쪽에 있는 건 저쪽으로 넘기는 건 컴퓨터 금방 해요.
근데 안방에 있는 걸 건너방으로 가져가려면 시간이 걸려. 파티션이 나눠주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티션이 아까 3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냥 구별을 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아. 용량이 크니까. 근데 그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폴더를 나누면 되지, 폴더를. 파티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파티션이 칸막이잖아요. 그렇죠? 칸막이를 나누지 말고 폴더를 만들어서 아빠 폴더, 엄마 폴더 따로따로 쓰면 되죠. 어차피 드라이브가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도 아빠 폴더, 아빠 드라이브, 엄마 드라이브 다 보이잖아. 대신에 엄마 거를 아빠 거로 복사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파티션이 나눠지면 엄청 느려져요. 그냥 하나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편리성이라고 하는 말이 공간을 구분해서 쓴다는 게 편리성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물음표를 찍은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초기에는 C 드라이브를 하나 샀는데 통으로 쓰면 D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얘를 나눠서 쓰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초기에는. 아주 예전에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 하나 더 사는 거 그렇게 비용 많지가 않아요. 아까 4000기가짜리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13만 5천 원이란 말이야.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250기가짜리 하드 샀는데, 이 노트북이 250기가인데 그걸 C, D로 나누면 뭐 얼마로 나누겠냐고. 통으로 쓰는 게 낫지, 250을. 그 남는 공간은, 더 필요한 공간은 외장하드를 달면 되지. 그 외장하드를 노트북에서 쓰고 데스크톱 쓰면 편하지.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노트북을 구매할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별도로 나누어서 쓰는 게 아니라 각각 들어있는 거를 산 거니까. 또 뜯어서 제가 꽂으려니까 귀찮고 해서 그냥 담겨져 있는 거 사버렸어요. 마음 편하게. 그럼 CD 드라이브 하나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 드라이브요? 네, CD 드라이브 논하게 있는 것을 하나 합치려면 합하는 거요? 네, 오,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잘 보세요. 여기서는 어느 게 합해져 있는지 모르죠? 얘가 안방, 건너방, 문간방, 사랑방 보이는데 이건 이동식 미디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하드디스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어느 게 합쳐진지 모르니까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로 가셔야 돼요. 관리로 가시면 디스크 관리라고 떠요. 디스크 관리. 이게 설계도야. 이게 설계도라고. 베란다를 터가지고 확장하는 집이 있잖아. 근데 확장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거실에 있는 벽을 털면 어떻게 될까? 집 주저앉죠? 거실에 있는 벽은 옹벽이야. 이거는 허물면 큰일 나. 집이 주저앉아. 그냥 이 베란다 쪽에 있는 거는 그냥 벽돌 싸는 거니까 툭툭 쳐갖고 그냥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란다를 확장하는 거지. 거실은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헐면 큰일 납니다.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막 다 쏟아져 내려오고 큰일 나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얘 둘이 한 집이네. 얘는 하나죠. 얘는 하나고 얘도 하나인데 이건 안 쓰는 거고, 얘도 하나고. 얘가 두 집이야. 지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요렇게 집을 하나 사가지고 방을 2개로 나눴단 말이야. 얘는 원룸이야. 얘는 원룸이고 얘는 방을 2개로 나눴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방이고 얘가 건너방이거든. 그럼 이걸 합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건너방을 터야 돼. 안방은 못 털어요.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까 못 털어요. 얘는 지울 수가 없다고. 얘는 지울 수가 없다고. 얘를 볼륨을 삭제하는 거야. 얘를 볼륨을 삭제하면 그냥 건너방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시오 그런 거지. 집 빼서 나가시오 이거야. 그럼 짐을 빼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을 헐면 어떻게? 확장하면 되지. 근데 이 안에 뭐 들어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들어있잖아. 여기 선생님들 자료 들어있잖아. 이거 지우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 선생님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만약 제 거라면 얘를 그냥 오른쪽 눌러서 볼륨 삭제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지워지니까
여기 있는 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다른 외장하드로 옮겨놓으면 여기가 싹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볼륨을 삭제하는 거야. 삭제하면 얘가 집이 빈집으로 헐어지니까 그때 여기 가서 볼륨을 확장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빈집이 아니니까 확장을 못하죠. 얘를 삭제하면, 볼륨을 삭제하면 볼륨 확장 기능이 떠요. 그러면 이제 안방, 건너방을 하나의 방으로 다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볼륨을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 건너방이 너무 커. 걔를 좀 반쪽해 가지고 문간방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게 볼륨 축소야, 볼륨 축소.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는지 이제 방을 측정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축소를 하고 요만큼 축소할 수 있대. 축소를 누르면 요게 이렇게 갈라져. 이쪽 방이 저쪽 방이 불이 갈라져. 그럼 이제 오른쪽이 빈 방이 생겼으니까 포맷해 가지고 아까 SSD 처음 사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빈집뿐만 아니라 아예 집이 등록이 안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떠. 여기는 안 뜬다고. 여러분 외장하드도 처음에 사오면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떠. 그럼 외장하드를 꽂으면 컴퓨터에서 떠. 얘를 포맷 하시겠습니까? 활성화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그런 창이 안 뜨면 요 관리창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새로 사온 거다. 그럼 얘를 파티션을 만들어주면 하드가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설명서. 그 위에 파티션, 그 활성 파티션, 그 내용은 뭐? 어떤 거예요? 그 위 부분에. 정상 파티션, 활성 주 파티션 이거요? 파티션이라는 거는 분명히 칸막이를 나눠놓은 거예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준 건데 활성 파티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활성 파티션. 자, 이런 말이 떴어요.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애는 활성 파티션, 어떤 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단 말이야. 여기 부팅 파티션. 부팅 파티션은 뭐예요? 부팅이 되고 있는 영역이죠. 시스템 파티션은 뭐예요? 아까 여기 요거 이런 거. 시스템 예약이라고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는 못 건드려. 얘는 우리가 못 건든다고. 얘는 건들 수가 없어. 이거는 못 건드려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야. 얘는 통으로 다 쓰지만 얘는 통으로 못 쓰고 조금 비워둬야 돼. 예, 그 말에서 컴퓨터가 시작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파티션을 의미한다 이거지. 윈도우가 켜지면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작업하죠.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작업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는데 얘가 하드가 아니라 SSD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SD는요 빨라요.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SSD 사오신 분 저 SSD를 데스크탑에 새로 꽂아놓고 거기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하드 디스크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드가 150 정도 속도가 나오고 SSD가 한 500 정도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3배 이상 빠른 거잖아. 그러니까 전원을 딱 켜면 하드에 윈도우 깔려있는 경우하고 SSD에 깔려있는 경우하고 켜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SSD가 아닌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어떨까? 부팅되는 게 느리죠. 이때 부팅되는 영역만 USB 메모리에 담아놓고 쓰면 안 될까? 부팅되는 영역만 USB 메모리에다 뒤에다 꽂아놓고 내가 평상시에는 안 꺼내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꽂아놓고 쓰면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가 켜질 때 USB 메모리가 SSD와 같은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보다 빨리 움직이거든요. 불러내는 속도가 되게 빨라. 기록하는 건 느리지만 그렇게 해서 얘를 잡아 당겨가지고 윈도우를 좀 빨리 부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럴 때 쓸 때는 활성 파티션을 해놔야 편해. 그런 경우라든지 그 외에는 별로 안 쓰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USB 메모리에다 꽂아 놓는 것보다는 그 M2에다가 꽂아 놓고 쓰면 빠르기 때문에 M2 단자가 하나 더 있으면 윈도우를 부팅하는 영역만 따로 아주 고성능의 M2 단자에다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가겠지. 윈도우를 작업할 때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렵죠. 예, 여기 보면 활성 파티션을 비활성 파티션을 바꾸려면 뭐라고 쭝얼쭝얼 돼 있는데 아까 이거 활성 돼 있는 거를 뭐라고 명령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베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살아서 막 뛰어다니던 애인데 잘못 명령 걸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숨을 안 쉬어. 예.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좋아. 이거 10테라짜리다. 이거 사면 USB 메모리 하나 준대. 아이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28만 원이야. 10테라. 와우. 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10테라면 만 기가. 그럼 거기다가 영화를 얼마나 담아 놓을까? 제가 이거 쓰거든요. 8테라짜리. 근데 27만 5천 원인데 얘는 얼마라고? 4천 원 차이가 난다고? 27만 9천 원. 27만 5천 원. 6천 원. 3천 원 더 내면 그게 낫지. 10테라가. 이거는 100만 원이라고요? 이건 컴퓨터. 그치. 이건 3테라. 이제는 3테라는 거 사지 마세요. 제가 이것도 쓰고 있거든요. 8테라짜리. 요거 8테라 두 개를 쓰는데, 진작에 그랬으면 3,000원 더 주고 이거 샀지. 데스크탑에 연동되는 아니요. 노트북에 써도 되는데요.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도시락만 해. 옛날 벤또, 두꺼운 벤또 있죠? 여러분 성경책 두꺼운 거 말한 거예요. 얘는 아답터도 갖고 다녀야 돼. 아답터를 주니까 아답터를 꽂아서 써야 되고요. 그냥 이런 노트북은 케이블만 꽂으면 작동이 되는데 당연히 얘가 빠르지. 당연히 얘가 수명이 오래 가고 당연히 얘가 성능이 더 좋고 훨씬 더 좋지. 집에다 두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하는 자료들은 제 USB 메모리에다 보관하잖아요. 저장을 해서 이 외장하드에다가 다 보관해 두는 거야. 몇 년치를.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또 다시 제 하드에다, 노트북에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막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는다면은 구매하실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도 안 되는 10테라가 얼마나 좋겠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웨스턴 디지털이면 세계 명가인데. 핸드백, 루이비통 이런 거 유명한 것처럼. 예. 어떤 거? 사라졌는데? 닫았어요. 쿠팡에 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쿠팡. 여기 가다가 10테라바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뜨네. 여기다가 여기 쿠팡. 여기다 10테라바이트라고 쓰면 뜨죠. 그거죠. 그렇죠. 이건 10테라바이트인데 80만 원이죠. 이건 썬더볼트하고 얘하고 속도 차이가 얘가 5GB고 얘는 40GB예요. 속도가 8배 빨라. 8배.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썬더볼트 번개 치듯이 움직인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썬더볼트 요 마크 붙어 있는 거 번개 표시가 내 컴퓨터에 있어야 얘를 꽂지. 얘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얘를 꽂을 수 없으면 못 쓰는 거지 뭐. 얘를 쓰면 뭐야? 왜 젠 1이야? 에이씨 속았다. 썬더볼트 같으면 젠 2 해야 되는데 왜 젠 1으로 가지? 젠 1은 뭐냐면 제너레이션 1, 젠 2는 제너레이션 2 1세대 2세대라는 건데요. 예, 여러분 C타입 있잖아요. C타입 동그란 거 USB 메모리도 3.0이 있고 3.1이 있습니다. 3.1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2세대가 빠른 겁니다. 근데 이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요거 사세요.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지 같아 비싸게만 하고. 요거는 이것도 비싸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업이 쓰는 거, 개인이 쓰는 이것도 10테라. 이거 싸다. 60만 원 정도. 아까 요거에 비해서는 그지같이 비싸고 얘는 싼데. 썬더볼트 분명히 써 있죠, 그렇죠? 여기 USB C 타입, C 타입으로 가는 거죠. 아,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로 돼 있구나. 밑에 받침대도 썬더볼트까지 다 지원이 되게끔. 썬더볼트가 이렇게 가네요. 에이, 가장 빠른 이거는 느린 썬더볼트지. 썬더볼트라고 하면 40기가 가야지 속도가. 이거는 그냥 C 타입이야. 하여튼 이런 거 사시면 가정에서 충분히 두고두고 쓰실 수 있어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뭐 이런 건 굳이 의미 없잖아. 이걸 누가 사? 와이프한테 가서 나 이거 하나 사주시오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그럴까? 너 나가라. 이제 오래 살았다 나가라 그럴 거 아니야. 네. 자, 좀 볼게요. 파티션을 나눌 때 아무데나 이쪽 같이 확장이나 축소를 아무데나 놓고 할 수도 있어요. 파티션을 나누는 거요? 네, 나누고 파티션을 나눌 때는요. 자, 제가 요걸 제 거를 갖고 나눠 볼게요. USB 메모리는 파티션을 못 나눠요. USB 메모리는 파티션을 못 나눕니다. 이건 제 외장 하드니까 제가 나눠 볼게요. 이거 제 겁니다. 여기 꽂혀 있는 거는요. 볼륨을 축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평짜리인데 250기가짜리인데 한 10평을 떼어줄라 그래. 저 친구한테. 그러면 볼륨을 축소해. 방을 줄인다고. 근데 이거 댁에서 연습하시다가 망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5만 요 정도를 제가 축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 골방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잠깐만 봅시다. 아이고 더디어. 답답할 정도로 더디죠. 왜냐면 방을 줄여야 되니까 살림살이가 없는 공간을 잘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합칠 때는 이쪽에 놓고 합치나 이쪽에 상관이 없나요? 자, 이렇게. 아니, 왼쪽에는 못 나눠요.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합칠 때 두 개 이제 자, 합칠 때는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명령을 걸면 얘가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합칠 수는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왼쪽 걸 합치세요 라면 못해. 왼쪽 거에다가 오른쪽 걸 합치는 거예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네, 왼쪽이 기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활성을 시키면 자, 이제 여기가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여기 컴퓨터에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진 거야. 제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야. 여기다 쓰세요 라고 이렇게. 그럼 괜찮겠죠, 그렇죠? 그럼 편하겠지, 그렇지. 예.
그럼 얘는 아직 여유 공간이 있죠, 그렇죠? 여유 공간이 있잖아. 이거 제가 쓰는 거고. 그럼 이거를 만약 여기 있는 자료 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자료 일로 가져오면 여기 있는 자료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가져오면 USB 메모리는 빼버리고 다 오겠죠, 그렇죠? 다 오겠죠. 그 왜냐면 C 드라이브가 이게 작업용인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외장 하드를 하나 달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50기가를 쪼개놨어요. 50기가를 쪼개가지고 선생님들 쓰세요라고 드리는 거야. 그럼 이 D 드라이브가 이제는 남잖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하나로 합해버리려고. 한번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4분 정도 남으면 다 이제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게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다 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강사 자료실이 되겠죠? 얘가 강사 자료실이 되고 얘를 이제 좀 이따 D 드라이브로 바꿀 거야. 얘가 D 드라이브인데 얘는 D 드라이브 없앨 거니까 얘가 D 드라이브가 되게 해야지. 일단 Y야. 여기 있는 게 비워줘야 C하고 D를 다시 합하지. 자, 264쪽 보세요. 윈도우 10을 설치했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초기에 그랬어, 초기에. 지금 윈도우 10 찬양자가 됐어요.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윈도우 10을 무료로 설치해 줬거든요. 1년 동안 무료로. 그때 설치를 했더니 아이 똥이야 그러더라고. 그들이 다시 윈도우 7으로 돌리더라고요. 윈도우 7으로 돌릴 때는 한 달 안에 돌려야 돼. 그러면 돌아가. 근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못 돌아갔어. 그때는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전 롤백이 가능한 경우, 이전 버전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이전 버전 윈도우를 그대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 윈도우 10을 설치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근데 이제 저 노트북은 새로 깔았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갈 데가 없지.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잖아. 처음 설치한 거는 돌아갈 게 없는 거고,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에서 설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롤백이라 그래. 롤백,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를.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지.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보니까 윈도우 7 영역이 남아있잖아. 싹 삭제해버렸어. 그럼 돌아갈 곳이 없죠. 그런 거지 뭐. 근데 지금은 윈도우 7 쓸래?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에이 윈도우 10 써야지 뭘. 윈도우 10이 좋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컴퓨터들, 즉 우리 이거는 4세대잖아요. CPU가. 얘는 윈도우 7이 깔리지만 6세대서부터인가는 윈도우 7이 안 깔립니다. 메인보드에서 안 받아줘요. CPU가. 윈도우 10만 깔려요. 자동으로. 전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제품들을 설치하실 때, 잠깐만, 다나와 한번 가볼까요? 조립 PC에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얘는 283,000원이래. 283,000원이고요. 얘는 뭐가 들어있을까? 램 4기가고요. 오, 삐까번쩍하고 좋은데? 하드는 안 달려있어. SSD가 120기가야. DVD도 안 달려있고. 잘 돌아가죠. 윈도우가 안 깔려있네? 윈도우가 안 깔려있잖아. 윈도우가. 윈도우를 깔아야지. 이렇게 생긴 컴퓨터. 이렇게. 그러니까 윈도우가 안 깔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윈도우는 깔아줘야지 뭐.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윈도우 설치하는 말이 없다? 이 젠장을 넣어볼게. 아니면 여기 한번 가볼까? 노트북 한번 가볼게요. 제가 노트북이야. 여기 보면은 노트북에
게임용 그래픽 작업용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운영체제 미포함이라고 써있잖아.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노트북이라고. 그러면 얘를 샀어. 얘를 샀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 미포함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노트북을 사면 윈도우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8세대거든. 8세대? 8세대니까 윈도우 7이 안 깔리지. 윈도우가 안 깔려 있단 말이야.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사셔갖고 이렇게 SSD를 하나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8세대 코드. 왜 8세대 코드야? 헥사인데? 6개인데 요즘? 약간 떨어지나 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으로 인식하네. 그랬죠? 예, IS 패널이라고 써있고 사운드가 요즘은 다 좋아요. 예, 특히 이어폰을 꽂거나 그러면은요 소리가 더 좋아요. 그냥 스피커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열을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쿨러들이 돌아가죠. 여기 보세요. 윈도우 설치만 지원됩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요즘 나오는 컴퓨터 윈도우 10이 아니면 다 안 깔려요. 이렇게 예. 8기가고요. 8기 하나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 그렇죠?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내장 그래픽이니까 이거 쓰시면 되고 3.1 C타입이 몇 개야? USB 3.1 2개, HDMI 하나, USB 3.1이 하나. 블루투스 버전이 몇이죠? 오버클럭 시 지원되나요? 그런데 이런 노트북에서 LG 거를 가지고 오버클럭 얘기하면 안 되지. 오버클럭은 안 될 거야.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자, 이제 다 됐으니까는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60초 지나면 끝나니까는 예? 속았다. 2분 남았다네. 요거를 다 옮겨 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어 있는 거를 얘랑 하나로 묶어서 써 볼게요.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요거죠. 요거. 이게 비어 있는 거잖아. D 드라이브가. 그렇죠? 근데 이게 C하고 D하고 같은 집이거든. 그럼 얘를 삭제. 빈집을 털어. 빈집을 털면 빈집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안방이 요 빈방이 안방 옆에 붙어 있거든. 저 건너방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지. 그럼 얘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증가 확장. 그러면 이만큼 다 확장하면 얘가 통으로 됐잖아. 통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됐죠. 그렇죠? 통으로 됐잖아요. 근데 C하고 D로 가야 되잖아. 그럼 요거를 드라이브 문자 변경을 D 드라이브로 바꿔주면 돼. D 드라이브로. 이것도 다 책에 있어요. 책에 다 있고요. 설명 다 드렸거든. 그럼 이제 여기가 D 드라이브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여기다가 영상 작업을 할 테고 여기는 이제 시선에도 자료를 쓰니까 이상이 없는 거지. 요거는 제하던데 여기에 뭐가 이상한 거 잡혀 있잖아요. 요거요. 아이콘이 다르잖아요. 이건 비트라커라는 기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쓰게끔. 못 열어. 암호를 걸어놔서 못 열게끔. 여러분 개인 데이터가 들어있어도 제가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복잡해. 예.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요, 이제, 저번에 이제 여기, 강의실에 있는 저 데스크탑을 가지고 윈도우를 깔아봤단 말이야. 깔아봤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윈도우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윈도우 설치.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칩셋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드라이브. 기타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죠. 장치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윈도우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 기계가 안 돌잖아. 제 노트북은요, 윈도우 설치하고 나니까 기계가 아무것도 인식을 안 해. 인터넷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업데이트를 하잖아, 윈도우를. 그래갖고 아주 생쇼를 했어요. 예. 유선도 연결이 안 돼, 유선도. 무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갖고 일단 기본 드라이버로 깔아가지고 장치 연결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하루 종일 업데이트하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장치가 연결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프린터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뭐 아래 한글도 깔고 한 거죠. 요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 아까 이거 해놓고 이거 그냥 빼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드디스크요? USB 메모리요? 네, USB.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가면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장치 및 꺼내기가 있죠, 이거야. 이 꺼내기 있잖아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훅 빼도 돼요. 훅 빼도 되는데, 자, 주의사항. 복사 붙여넣기가 딱 끝나자마자 빼시면 안 돼. 복사가 끝나고 나서 붙여넣기가 이제 붙여넣기가 끝나고 나면 쭉 복사된 게 마무리 됐잖아요. 그럼 아직 잔 작업을 하거든. 그런 경우는 꼭 안전 제거 명령을 걸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복사 다 끝난 지 한참 됐잖아. 그럼 빼셔도 돼요. 이거 집에 가서 잠깐만요.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셔서. 아까 우리 윈도우 이제 미디어 만든 거요. 네네.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설치하실 거예요. 저희가 없어서 데스크탑을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노트북이나 설치할 거를. 여러분 혼자서 설치하려면 힘드니까 좀 힘들겠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오세요. 본체만. 그럼 여기에는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컴퓨터에서 설치를 하셔야 편할 거야. 집에서 가서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컴퓨터를 가져오시라고.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인증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